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1부 순서입니다. 6월 4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 경마에선 특별 경주가 여러 개의 경주가 펼쳐지고 있고 특이하게도 또 일요 경마에서는 대상 경주가 2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만큼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여러 개의 경주를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 좀 나름대로 경마팬의 한 사람으로서 좀 긴장감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또 경마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이죠.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돌 위원, 이번 주는 그 외국 기수들은 그 뭐 트로피 경주에서 이제 오진 않았어요. 뭐 예전에는 보면 그 기수 추천 경주 해가지고 좀 대성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수들이 기승을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빡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주 경마 자체가 월초 경마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편성 구도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월초치고는 출전 두수도 상당히 많은 모습이고요. 대체적인 편성의 구도 자체도 난타전의 형국이 상당히 많은 모습입니다. 역시 능력적인 모습보다는 전개상의 우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토요 경마 자체가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12개의 경주가 치러지고 있어서 좀 박진감이 넘칠 텐데요. 저희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경주들만큼은 좀 더 시청자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위력적인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백돌 위원이 좋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좀 다행스럽다라고 좀 표현하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면에서 관람의 묘를 좀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사에서도 이런 경주가 뭐 여러 개의 경주가 올 때는 좀 크나큰 행사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항상 방송을 통해서 앞말들 간의 경주는 좀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토요 경마는 1경주부터 좀 앞말들 간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말이 나오는지 출마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시죠. 토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앞말들 간의 대결 역시 쉽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오히려 좀 압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를 받는데요. 과연 백돌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이번 경주에 그래도 선전을 기대하고 싶다. 어떤 말이 될까요? 역시 편성 자체를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3세 이하의 경주가 이제 3세 육성 정책에 따라서 뭐 5등급의 수득 상금이 주어지는데 3세 앞말이다 보니까 3세 이상 경주이기도 합니다만 수득 상금도 5등급의 수득 상금이 주어지죠. 모든 마필들의 최선이 그만큼 느껴질 수 있는 경주로 사료가 되는데 역시 그 중에서도 전개적 이점을 살려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역시 안쪽에 2번 막 골드모닝이라는 마필입니다. 함께 주행 신사를 띄웠던 마필들도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만 골드모닝 역시도 데뷔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발군의 순발력을 갖춘 마필로 직선 데뷔전에서도 앞선 장악 위에 버티기가 가능했었고요. 이번에도 게이트 이점과 상대적인 전개적 이점을 감안했을 때도 다시 한번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상승세 자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데뷔전에서 선전했던 마필 2번마 골드모닝의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저 역시도 2번마 골드모닝에 한 표를 좀 던져보고 싶다라고 좀 표현하겠고요. 이제 상대마만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었던 세력은 역시 안쪽에 있었던 1번 창영 로즈라는 전력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있었습니다만 기본 순발력에 대한 여유는 분명히 있었던 전력이에요. 3월달의 경주 이후에 우선 파행과 교돌상 등의 이유로 주기가 좀 늘어졌던 모습은 있었는데 직전 경주 안쪽에 발빠졌던 마필들 상대에서 좀 무리한 전개가 아니었나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탄력을 살려냈었던 전력이죠. 적정 주기 속에서 상태도 많이 올라왔고요. 초반부 추진이 탁월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 인게이트 이점은 활용할 수 있다 평가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깥쪽에 있는 9번 미라클 밸리 역시도 데뷔 전 다소 무리한 외선 전개를 펼치고도 주폭에 대한 좀 힘이 덜 찬 모습에서도 열악감을 보였던 마필이라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전 경주 전개상의 이점을 살려냈었던 8번 스피드 엘라라는 전력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경주를 보시면 스피드 엘라라는 마필이 충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없는 가운데 좀 가볍게 선입권의 전개를 펼쳐줬는데요. 물론 상대 마필이 좀 무너지는 그림도 그려지긴 했었습니다만 이 마필의 스피드에 대한 변화나 주폭에 대한 여유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인플의 전개적 이점까지는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8번 마 스피델라 조금 내적 기대는 말이라고 평가했는데 저는 거꾸로 한 마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5번 마 클레이슈시란 마필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는 경주는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표현했는데 지난 경주는 1300m를 치르고 이번에 그 1000m 거리 내려왔거든요. 자, 이런 마필들은 1000m에서 따라가도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반대로 내려보고 싶거든요. 자, 5번 마 클레이슈 어떨까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해봤어요. 어차피 제가 보는 관점에선 안쪽에 있는 2번 막 골드모닝이 선행을 나서주는 경주 조건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렸었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줄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 마지막에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을 안으로 좀 많이 기대는 모습도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것 같아요. 이마필이 과연 따라가서 성공력을 보일 수 있을까 없을까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인데 저는 여타 다르게 설명을 드렸던 마필들의 선제는 우선적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경주지만 어찌됐든 이번 막 골드모닝의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표현했고 정기적 이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마필 같습니다. 1번 막 창노지란 마필은 데뷔 전초에 보면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종반 뚝심력을 보여야 했던 말이고 최근 들어서 순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종반거는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죠. 여기에 1번 게이트 1000m 경주입니다. 그래서 1번 막 창영노즈가 2번 막 골드모닝의 강력한 상대마로 손색이 없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5번 막 클레이슛이나 8번 막 스피델라, 9번 막 미라클 밸리는 상태 좋은 마필을 좀 옥석을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별정 시형 경주로 치러집니다. 시형 경주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형 경주를 아니면 최근 경주에서 최근 3회 전적 안에 입상 경험이 있거나 3차권에 온 마필들은 여타 마필보다 부담점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경주 같습니다. 별정 시형 경주로 치러지는데 총 9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지만 편성 자체는 강하지 않는 편성, 좀 약편성이라고 평가하거든요. 이번 경주가 어떠한 레이스로 흘러갈지 이번 경주는 백동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9마리 마필 간의 단출한 편성 구도죠. 그렇습니다. 이번 편성 구도 자체는 누가 더 강하다 하기도 되게 애매할 만큼 현 등급에서도 걸음 변화가 좀 더딘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예요. 기본적으로 잠재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도 좀 찾기 힘들었던 모습이라 각각의 전개적 요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최근에 변화를 보이는 주폭과 이번 경주를 통한 전개 요건까지 감안했을 땐 역시 우선적으로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앞선 오늘의 3경주입니다. 6번, 7번, 8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기습 능력 좋은 마필이죠. 6번 마 킹라이트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스피드감 좋은 7번은 매니베트도 밀리지 않는 전개로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표출해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본 스피드감과 선입권에서의 기본기는 좋은 8번 니레바다도 차분하게 가담해줄 걸로 판단이 되고 최근 힘에 대한 변화에서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9번 천왕별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편성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6번, 7번, 8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편성에서 좀 더 전개상의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됐던 전력은 단연 6번마 킹 라이트라는 전력이었습니다. 우선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으로 작년 10월의 경주 이후 요배통 등의 이유로 좀 장기간의 휴양이 있었던 모습이죠. 요배통도 요배통이었습니다만 마필의 좀 힘한 배 차원에서 좀 길게 늘어뜨렸던 모습이었는데 공백전 당시 스피드감도 나쁘지 않았고 기본적인 근성을 보여줬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강하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통해서 능력을 입증받아야 되는 모습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마필들의 스피드감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적정 주기 맞은 6번마 킹라이트의 스피드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역주 가능한 세력으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최근 변화감이 좋아진 9번마 천왕별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을 뛰면서 주행에 대한 변화가 좀 더뎠던 마필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직전 경주에선 인게이트 이점 속에서 나름의 선전으로 좀 변화를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그동안에 좀 불안정했던 주행 자세도 많이 잡혀가는 모습이고 힘에 대한 모습에서 스피드에 대한 여유도 갖춰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한 상대 없는 전체적으로 빠른 흐름이 아닌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최근의 변화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 7번만 매니베트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자, 4월의 경주에서 인게이트 2점 속에서 선행 강공으로 끝까지 역주해전 세력입니다. 역시나 여력감이 강한 마필은 아닌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경주가 킹라이트가 이끄는 흐름에서 좀 따라가야 된다는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 착지 불량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가운데 끝걸음에 대한 변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라 최적 전개의 김도준 기수의 감량 이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번마 니레바다란 마필의 이변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정력이 강하지 않죠. 하지만 기본 걸음은 매번 꾸준합니다. 스피드에 대한 변화도 좋아지는 모습 속에 흐름을 잘 편승하는 기본 선임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앞서 설명드린 마필들의 불안 요소를 각각 한 가지씩은 보유하고 있다라면 니레바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타줄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 이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이죠. 자, 6번마 킹라이트를 필두로 9번마 천왕별, 7번마 매니베트, 그리고 8번마 니레바다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밑에 그 자막에 보면 추천 마필이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근데 저는 내심 이제 그 한 가지만 핵심 포인트만 보고 여쭤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링킹이 아닌 니레바다를 복병권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설명에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궁금했던 것은 이제 7번마 매니베트하고 6번마 킹라이트가 선두권을 6번마 킹라이트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니베트란 말이 따라가서 걸음을 내준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매니베트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은 없었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찾을 마필은 없을 것 같아요. 매니베트가 선행을 나서준다면 더 좋을 것도 같은데 킹라이트 자체도 직전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간 부 중에서 앞선을 장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결코 선행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해서 매니베트는 흐름적인 모습을 봤을 땐 따라가는 전개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매니베트란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다. 여기에 한 표를 좀 던져보고 싶었거든요. 이 6번마 킹라이트란 마필이 지금까지 이제 잘 뛰어왔던 것도 이제 선입으로 잘 뛰어왔단 말입니다. 물론 그 레이스가 빨랐던 레이스라 그러면 킹라이트가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57.5 이 마필이 여타 마필보다 좀 부담중에 1kg가 늘었습니다. 뭐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 9월 달에 2차권에 왔기 때문에 1kg 더 달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6번마 킹라이트가 무리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다. 여기보다는 7번마 매니베트가 오히려 감량 이점을 갖고 좀 선두권을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좀 써봤고요. 저는 그래서 7번마 매니베트 중심으로 좀 풀어갔고 그리고 6번마 킹라이트, 9번마 천왕별 이 3대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옥설 가야 되는데
뭐 이번 경주는 백동위원은 6번마 킹라이트 중심으로 해서 9번마 천왕별, 여기에 7번마 매니베트를 이제 설명해 줬고요. 저는 7번마 매니베트 중심으로 해서 6번마 킹라이트하고 9번마 천왕별을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쉽게 볼 수도 있는 경주 같아요. 근데 한 마필 한 마필을 살펴보면 정말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 전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고요. 저는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인기에서 좀 밀려 있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5경주 어떠한 전개가 풀어지는지 백돌위원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난타전이 그려질 수 있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사실상 이번 경주 자체는 전개상의 모습은 오히려 정리는 드러날 수도 있는 편성이에요. 하지만 각각의 마필들의 능력의 격차 자체가 크지도 않은 모습이고 변화 자체의 모습도 기대보다 실망감을 안겼던 마필들이 대거 출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마필의 걸음 변화에 대해서 계속 주시해 왔었고 충분히 이번 경주라면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었던 판단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종합적인 모습에서 그 마필을 필두로 해서 4두의 선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4번, 7번, 10번, 12번 4두의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선전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강점이 좋은 전력이죠. 4번 비오바람이 무난하게 선두권 장악을 해낼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서 외선이지만 스피드감 꾸준한 전력 리워드 화이가 차분하게 2선, 3선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본 선임력이 좋은 10번마 프로마테우스도 밀리지 않는 전개를 펼쳐줄 걸로 판단이 되고 세 마필 보내놓고 차분하게 중속감으로 선입권에 빠르게 가담해줄 수 있는 7번마 슈퍼짱까지 4번, 12번, 10번, 7번 4두가 촘촘한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4두 중에서 이번 경주라면 좀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 훈련 시의 모습이 실전으로 연달이 아쉬웠던 마필이 한두 있는데요.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12번마 리워드 하이라는 전력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보여준 걸음에서의 여유는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훈련 시 모습이 매번 여유가 좋아서 매번 그 경주마다 인기를 많이 끌어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가 타이밍이 굉장히 완연했던 모습이라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판단 자체의 여부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직선에서의 당시 기승했던 기수의 추진이 좀 더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리어드 와이는 순발력도 강점이 있습니다만 기본기를 갖췄지만 힘에서의 여유를 보유할 수 있는 마필이라 최근의 경주를 통해서 경쟁력을 쌓아왔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의 매진했던 모습이라면 능력 상승세, 최근의 아쉬움 이번 경주 풀어낼 수 있는 잠재력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전개도 이점을 살려 나설 수 있는 마필이죠. 바로 4번마 비오바람이란 전력입니다. 자, 스피드의 여유가 상당히 강한 전형적인 선행형의 마필이에요. 1000에서 1200 거리가 어울릴 수 있는 마필이 있죠. 최근에는 상태가 떨어진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올라간 부중과 상대 마필의 압박이 좀 더 강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 거리를 선행 강공으로 버텨내던 전력이 있었던 비오바람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상대 마필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장점, 좀 더 가벼워진 부중 그리고 상태 자체도 소폭 올라오는 모습이라면 비오바람의 선두력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경주에서 역시 변화를 기대했었던 7번마 슈퍼짱도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련 주폭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초반 발주는 빠르지 않더라도 몰아가는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전력이에요. 아쉽게도 직전 경주에선 초반에 착지 불량으로 전개가 좀 꼬였고 그 꼬인 전개에서도 무리하게 앞선을 가담했던 모습이라 착승권에 머물렀던 모습입니다만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좀 더 상승세가 가능했던 주폭이 좋았던 모습이라 변화 자체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10번마 프로마테우스의 직전 경주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기본기가 좋은 전력임에도 변화가 좀 더뎠던 마필이에요. 아쉽게도 파행과 부정으로
항시 상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번 주기가 일정치 못했던 단점이 있었죠. 직전 경주 마방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던 모습이라 힘에 대한 여유도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 오랜만에 적정 주기 속에서 힘에 대한 여유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대들인 만큼 최근의 변화 10번 프로마테우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2번마 리어드 화이를 필두로 4번마 비오바람, 7번마 슈퍼짱, 10번마 프로마테우스의 선전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입니다. 예, 사두의 접전의 우세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찌 보면 인기마가 빠져 있는 상황 이런 모습이에요. 리워드 하이가 과연 인기 순위 몇 위까지 포진할까요? 이찬원 기수가 기승해서 역시 뭐 인기를 좀 양분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인기에서는 조금은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워드 하이 이 마필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자, 9번마 대한영웅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수한 6번마 황금천하 이런 마필들을 모두 배제했어요. 배제한 이유 6번마 황금천하나 9번마 대한영웅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황금천하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염두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 직전의 상태만으로 따졌을 때 황금천하의 상태는 결국 나쁘지 않았다고 전 평가를 했어요.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가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너무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고요. 하지만 이마필은 뭐 1200거리라면 가능성을 배제는 못한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강한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세력이 전 9번 대한영웅이라고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이마필 자체는 최근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 선행 강공을 펼치면서 좋은 모습을 버텨냈었죠. 하지만 끝걸음에 대한 연은 크지 않았고 결국엔 이번 편성 자체는 어찌됐던 비오바람이 버텨내질 못하던 선행 자체는 비오바람이 끝까지 끌어줄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여력감 하나만으로는 부담 중량과 전개 여건이 좀 불투명해진 대한영웅 저는 이번 경주가 검증의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9번마 대한영웅이 강력한 인기마지만 불안한 인기마가 아닌가 이런 표현을 쓰고 외곽에 있는 12번마 리워드 하이란 마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혼전 경주로 평가합니다. 저 역시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2세 마필입니다. 5번마 클린업 파워란 마필이 2세 데뷔전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 망아지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주행심사 때도 보여줬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발놀림을 보면 향후 싹수가 분명 있는 마필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5번마 클린업 파워 비록 이 마필은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 인기에서는 많이 밀려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5번마 클린업 파워란 마필 꼭 한번 주시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경주 백동위원은 상대적 인기에서 좀 밀려있는 12번마 리워드 하이란 마필을 좀 말씀해 줬고요. 저는 신의 마필인 5번마 클린업 파워란 마필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지난주 샵노커의 10경주죠. 샵노커의 블랙네오. 정말 그 7.4배가 나왔습니다. 블랙네오가 피축에 2번 나왔는데 정말 소신껏 밀어붙여서 적중을 좀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주를 승부처로 적중을 한다면 정말 작지 않은 배당이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백동희 의원과 함께 해주셨던 분께 축하를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백동희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6경주입니다. 6경주 출마해 보시죠. 토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 안말별간의 대결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잘 뛰어준 마필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던 마필 이런 마필들 중심으로 인기를 좀 나눠갔겠지만 저는 역시 이제 안말 경주는 조금은 이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는데요. 과연 백동희 의원이 이 경주를 어떤 마필에 관심을 갖고 승부처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오늘의 추천 경주 6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역시 12마리 출전 속에서 5등급을 떠나서 안말 경주인 만큼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말 경주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요소 때문에 작은 부중의 차이 때문에도 변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부터 워낙에 주폭이 좋았고 이번 주에 출전할 때만을 기다려왔던 마필 한두가 모든 조건 자체가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경주가 오늘의 6경주였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고 싶었던 전력은 바로 안쪽에 있는 일본어 보네 블루라는 전력이에요. 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으로 승급 이전 4월 달의 경주 정말 바닥권에서 전형적인 추입권의 모습으로 3코너 이후 빠르게 감고 올라와서 우승으로 최근에 걸음을 입증해줬던 전력이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주도 맘만 먹고 의지를 갖고 뛰었다면 저는 입상도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마필이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서 좀 참아주는 전개에서 좀 적응에 주안점을 뒀다는 판단인데요. 흐름을 감안했을 때 보여준 여력감은 너무 좋았고 이번 훈련 시 준비하는 모습의 과정 자체도 너무나도 인상이 강했던 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위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인게이트가 불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보네 블루란 마필 자체는 몰에 대한 민감성이 크게 관여받는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선에 있는 마필들의 불안 요소가 드러난 이번의 경주 오히려 내선 최적 전개가 가능한지 보네 블루 강하게 노리겠습니다. 문제는 후차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넓게 봤을 때도 한 6, 7두 정도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 꼼꼼히 체크를 했을 때 분명히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정해져 있다는 판단입니다. 중심권의 모습에서 후차권의 강한 모습, 좀 이변 도전 세력도 한두 가지고 갈 수 있는 편성인 만큼 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당일 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승급 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다. 여기에 한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1번마 보네 블루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을 압축하겠다라고 좀 표현했고 후차권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마필은 노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될지 사뭇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제주중계 4경주 3세 이상 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기복형 마필 간의 대결로 평가합니다. 약간 좀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한 경주인데요. 역시 제주 경마는 이윤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경주를 보면 지난 경주 잘 뛰었던 말도 있지만 사실상 현등급의 좀 기복형, 부진형 이런 마필 간의 접전이어서 약간 좀 이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4경주 추천 마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마 3세 이상 1100점 이하 말들의 800m 단거리 경주래 전력차 크지 않은 편성이지만 또 능력 우위의 인기마 간의 접전 경주로도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마를 살펴보면 외곽의 9번 성읍 여왕, 직전 경주 휴양 이후에 경주 제공되면서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이번 경주 역시 전보다는 약한 훈련으로 준비를 했지만 휴양에 대한 성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출발지 외곽이지만 올라간 부담 중량만 잘 극복한다면 이번 경주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한 말이 되겠고요. 축막감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자, 상대마로는 10번 감동인데요. 다소 기복은 있지만 직전 경주 선행을 모색해봤지만 지구력의 난조를 보이면서 저조한 성적을 냈는데요. 이번 경주는 적정거리 편성에 기승기수와의 호흡도 좋기 때문에 훈련 강도는 역시 약했지만 직전에 이어서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한 상대마가 되겠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2번 산도롱. 단거리에 적응력 갖춘 말이 되겠고요. 지구력 보강이 관건이기는 하지만은 직전 경주 막판 또 여력이 많이 남았던 만큼 직전에 이은 상승 전력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데뷔하면서 훈련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좀 더 힘차가는 모습으로 이번 경주 우승까지도 도전 나서는 도전말이 되겠고요. 복병권에서는 4번 리키 파워를 예상을 드려보겠는데요. 강한 상대들과 최근 전력을 다지면서 직전 경주는 탐색전으로 일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직전 경주 출전 제외로 훈련이 좀 타마들에 비해서 길어졌지만 좀 더 좋은 여건이 이번 경주가 되겠고요. 힘차면서 수능도 좋아져 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과 함께 이번 경주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9번마 서음여왕이란 마필이 안말로서 4살짜리인데 59.5의 가부중 이제 높은 부중을 좀 달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충마급으로 손색이 없는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마 마이질주란 마필이 나름대로 좀 추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9번마 성음여왕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 있고요. 직전 경주 이 2번마 산도롱과 막판 역시 결승선을 지나갔지만은 이 산도롱이 조금 더 여력이 많았던 점에서 일단은 투마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3번 마의 질주 역시 직전 경주 기록이 900m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800m에서도 역시 저력을 보여줬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뒷심이 좋은 말이고요. 출발이 그렇게 빠로 늦출발 이런 여력이 많은 말이기 때문에 뒷심의 여력이 많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다소 좀 현장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윤위원은 9번마 서음여왕 중심으로 해서 10번 감동, 2번 산도롱, 4번 리키 파워를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들이 대결 구도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능력 상세를 보여주고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 좀 강한 전력들이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약간 좀 기복성 있는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이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경주로 보시는데요. 자, 7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들고 가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자, 그렇습니다. 이번 편성 구도 자체도 역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간의 접전 구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현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최근에 좀 회복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본기는 갖춘 모습들도 있었고요. 승급하는 마필들의 걸음 여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경쟁력을 강하게 믿어주기에 또 불안 요소는 다들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고민이 좀 더 필요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필의 종합적인 잠재력과 최근의 변화, 전개적인 모습을 역시나 감안했을 때 4두의 압축은 필수적인 요소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5번, 9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차분한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상승세의 스피드감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죠. 인게이트 이점 1번마 사려니 킹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뒤이어서 선입에서의 기본기가 좋아진 5번마 소박한 인생이 2선에 차분하게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입 기본기 무시할 수 없는 9번 당찬 비상의 최근의 변화 자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꾸준함이 좋고 종반의 끈끈함을 유지해주는 11번마 광속까지 1번, 5번, 9번, 11번 4두가 계속된 전개를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4두 중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력은 단연 5번마 소박한 인생이란 전력인데요. 최근의 변화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죠. 예전에도 방송에서 정말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마명 그대로 걸음이 자체가 좀 소박하다, 변화가 좀 더뎠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에 대한 모습이 좀 아쉬움을 보이다가 최근에 4월의 경주에서 3차 승급으로 올라온 경주에서 기승을 했었던 김옥성 기수가 정말 저렇게 말을 타도 될까 싶을 정도로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또 막판까지 나름의 근성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때의 변화를 필두로 해서 직전 경주에선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해서 무려 22점 만에 첫 입상, 첫 우승으로 능력을 최근에 변화를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마필 자체가 부중 자체는 크게 타는 모습은 아니었고 어차피 힘에 대한 여유가 크지 않았던 모습이라 상대 자체 강하지 않은 모습, 최근의 기대감, 이번 경주의 전개 요건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세, 기대감이 앞선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최근에 서서히 변화가 좋아지고 있는 11번마 광속이 눈에 띄는 경주입니다. 힘에서의 여유가 주었던 마필로 최근의 기복은 다소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한동안 떨어졌던 것이 가장 큰 페인이었던 것 같고 서서히 변화를 보이는 모습 속에서 끝걸음의 근성과 중속감의 변화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한 주폭은 없다 해도
최근의 변화 속에서 직전부터 최선을 다한 호흡을 맞춰온 문세윤 기수의 연속 기승과 페이스 안배라면 이 정도의 상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안쪽에서 선행을 나설 마필 1번마 사련이 킹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스피드의 기본이 좋은 상승세의 전력입니다. 안정감이 떨어지는 직선은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도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죠. 인게이트에서 단독선을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직전 경주 상대가 약했다 하더라도 신마 신차의 낙승 자체는 이번 경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 등급의 기복 마필이죠. 뭐 당찬 비상. 매번 될 듯 말 듯 아쉬운 걸음, 뭐 붙이면 안 나오고 참았을 땐 타이밍이 안 나오는 전형적인 부진형의 모습, 기복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고만고만한 마필들을 만났고 오랜만에 최적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 훈련적 성과가 훈련적 가벼움이 좋아진 이번의 경주 의외의 변화 세력, 이변 기대 세력으론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의 주폭 5번마 소박한 인생을 필두로 11번마 광속, 1번마 사련의 킹, 그리고 9번마 당찬 비상의 이변까지 4대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백돈 위원이 풀어드린 경주를 정말 인정하시는지요? 자, 백돈 위원, 정말 물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소박한 인생,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22번의 경주를 치면서 딱 한 번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그것도 페로비치 기수가 따라가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선전이 가능합니까? 네, 저는 편성적인 모습에서 결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직전 경주가 과연 소박한 인생의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전 뛰었던 모습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 자체가 안쪽에 있는 사르니 킹이라던가 바깥쪽에 뭐 힐타워, 보라전 이런 라펠들이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최근의 변화라면 소박한 인생 변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박한 인생을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결정력이 없어서 이상익 기수가 아예 참고 한 발을 노려봤습니다. 좋아졌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봤는데 그러고 착선이 또 오더라고요. 자, 1번마 사륜의 킹이 단독 선행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인게이트 이점에 임란 기수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외곽에서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인데 선행을 나서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도전한 4번마 스타올릭은 약간의 이제 공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골드 패션이라는 마필인데 골드 패션은 이전 경주를 보면 거의 추입으로 기승을 했던 말입니다. 약간 또 기대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골드 패션 이 마필의 취입력 어떨까요? 골드 패션은 제가 이제 저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 역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 마필도 훈련 변화가 계속 좋아서 여러 번의 추천을 드렸었는데 직전에서야 드디어 변화를 많이 보여줬었죠.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선 취입이 아닌 선의권에서의 선전을 해줬다는 점에서 결코 이 마필이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이 마필의 주폭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 마필만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힐타워란 마필입니다. 이 7번마 힐타워 과거에 보면 되돌이켜 보면 그 안유리 기수가 기승해서 1,400m를 두 번의 경주를 연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경주부터 이제 졸전을 펼쳐왔던 말이죠. 저는 이 힐타워란 마필은 흙을 맞으면 안 뛴다라는 표현을 누차 좀 써왔던 말 같습니다. 이번 레이스가 지금 안쪽에 있는 1번마 샤르니킹, 8번마 보라존, 9번마 당찬비사. 어찌 보면 순발력에서는 10번마 유월드가 가장 빠릅니다. 유월드는 발주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닌 발주 이후에 중속성이 뛰어난 말이죠. 이런 마필들과의 경주라 그러면 전 7번마 힐타워가 1300m라 아니면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7번마 힐타워란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자, 백돌녀는 5번마 소박한 인생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기대했고 11번마 강속, 1번마 사르니킹, 9번마 당찬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요경마 후반부 쪽은 특별 경주, 트로피 특별 경주가 여러 개 경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9경주를 선정해 봤는데요. 9경주 출마표 오시죠. 토요 9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18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의 마필, 안말들 간의 대결, 말레이시아 트로피 특별 경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이 특별 경주는 여타
등급별 상금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만큼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경주가 펼쳐질 겁니다. 또한 이 안말들 간의 대결 1800m다. 정말 그 박진감 넘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개가 풀려질지 사뭇 궁금한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 가장 선전이 기대된다. 어떤 말이 될까요? 백돌리요. 우선적으로는 최근의 기세가, 최근의 스피드가, 최근의 경쟁력이 우수한 전력 4번마 터치 플라잉의 상승세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상대를 떠나서 어찌됐든 7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6번의 입상을 일궈냈던 전력이죠. 무엇보다 입상이 실패했었던 1월 30일 경주에선 안쪽 게이트에서 초반에 착지 불량을 일으키면서 경주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능력이 안 돼서 입상을 못했던 게 아니었죠. 그 이후에 장거리에서의 모습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요. 사실상 등급 체계로 따졌을 때는 상위군에 좀 높은 모습들이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기세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최근에 터치 플라잉의 기세라면 스피드와 탄력이라면 뭐 따라가는 전역에도 문제없는 터치 플라잉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터치 플라잉.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상 경주하고 일반 경주, 특별 경주죠. 특별 경주 보면 그 신인 기수들은 감량을 받지 못합니다. 조지루 기수가 지금까지 마이너스 2kg 감량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보면 조지루 기수가 기승할까 이런 부분을 했는데 딱 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상대적으로 좀 감량이 이점이 없는데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봤거든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만큼 뭐 29조 베이준 마방에선 조제르 기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제르 기수가 이제 걸음에 대한 좀 초반에 기수 대비를 했을 때는 좀 부진한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그 기점에 좀 풀어줬던 마필이 전 터치 플라잉 같아요. 29조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서로 간에 애착이 있는 마필인 만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역주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29조에서 조제루 기수의 믿음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조제루 기수 같은 경우는 추입 타임 잡는 것을 조금 이제 아직까지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아간다면 앞으로 좀 대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했는데 특별 경주입니다. 터치 플라잉 조제루 기수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대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었던 세력은 전개상의 이점을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12번 더킨 실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마체가 얇다 보니까 좀 참았던 전개 속에서 무빙성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뭐 스피드감으로 선입권에서의 가능성도 많이 보여줬죠. 물론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도 좀 더 빠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구력에 담보되는 마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기세라면 더킨 실버의 무빙 능력, 추입 능력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스마트 타임이 최근에 기대만큼은 못 뛰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장거리에서 한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호흡이 잘 맞는 하만식 기수와 무엇보다 스마트 타임이라는 마필은 기본 중속감이 상당히 표출이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상승세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7번마 럭키뮤직 역시도 경기도 지사배라든가 동아일보배 함께 출주하면서 근성을 많이 키웠었고 터치 플랑이 이끌었던 직전 흐름에서도 호흡을 잘 맞춰봤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선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습니다. 네, 딱 한 마필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세윤 기수가 기사한 11번마 매니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스마트 타임과 매니머니 두 마필 다 입상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매니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여태까지 가졌던 기대감보다 너무 못 뛰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타 마필 쳤다가 보니까 여러 마필이 보였는데 두 마필에서 능력 상승세를 비교한다면 저는 근소하게 스마트 타임에 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저는 6번마 스마트 타임 같은 경우는 주행 중 보면 고개가 좀 높아서 거리가 늘면서 결정력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 매니머니 같은 경우는 뭐 컨디션 난조기를 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니페자마 안말들이 1800m에서 좀 한계를 잡고 보인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한 마필들과의 경주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백돌리용과 저는 4번마 터치 플라잉 조제루 기수가 기사는 4번마 터치 플라잉을 우세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동위원은 12번마 더킨 실버, 여기에 6번마 스마트 타임, 7번마 럭키 뮤직을 말씀해줬고, 저는 역시 이제 52조 마방이 마필 매니머니, 6번마 스마트 타임, 그리고 12번 더킨 실버까지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10경주입니다. 호남 오픈 2000m 경주 마련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총 10대 마필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로 치러집니다. 1등급 경주 트로피 특별 경주로 치러지는 경주인데 제가 1등급 경주는 좀 붙어보고 싶다 이런 표현에서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뭐 이번 경주는 여러 마필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라고 평가하고 있고 충마를 선정해서 두 마필만 상대마로 지목한다 아니면 분명 투자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주를 살펴보면 마련 기준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뭐 부담 중량은 거의 동일하게 기승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 레이스의 흐름만 파악한다면 충분히 붙어볼 만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10경주 축세여서 두 방 자신 있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첫째 주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마필들이 이제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많이 펼쳐질 건데요. 토요 경마에 보면 안말 경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6월달 첫째 주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엄청나게 무더운 것 같습니다. 이 말들도 더위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토요 경마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마필 컨디션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한 그 마필의 능력도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토요 경마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